자, 신년 여론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소개해드린 것 말고도 굉장히, 그러니까 언론사들이라면 웬만하면 다 했다. 또 신년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윤석열 탄핵 여론, 내란에 관련된 여론은 70%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지금은 그런 거예요.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생각 안 합니까? 윤석열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럼요. 벌써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를 비롯해서 대선 나올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쪽엔 조용히 있는데 오히려 저쪽이 더 훨씬 더 대선 준비 먼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혁신당이 제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2%짜리. 자, 여론 하나만 볼까요, 지금? 이게 지금 MBC 거죠.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물론 다자구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30%대 후반에서 50% 가까이 다 꾸준하게 나옵니다. 압도적이네. 압도적이죠. 근데 현재로서는요, 예를 들어 양자 대결을 해도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대표의 반 정도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물론 그 대선 때 가면 좀 많이 바뀌겠지만 예를 들어 이재명은 뭐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먹힐 것이냐, 저는 안 먹힌다고 보는 게. 안 먹혀요. 야, 이재명 억울한데? 누가 봐도 억울한데? 안 먹혀요. 윤석열이 정치 탄압한 건데? 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정치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내란, 이 윤석열 때문에 잊고 있었는데 명태균 때문에 이 여론조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저 여론조작 때문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겠네. 아니면 진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수 있겠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뭐 그것도 언젠가는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해야죠.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윤석열이 부정선거의 프레임에 그렇게 빠져드는 거는 부정선거의 경험이 저는 본인이 있다고 봐요. 예. 자, 다음은요,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인데 여기는 이재명 대표가 38% 나오고 있고요. 그 나머지 이제 달리 말하면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는 두 자릿수가 안 돼요. 네. 고만한 건. 근데 지금 이게 한동훈하고 홍준표하고 오세훈이 지금 많이 좀 이렇게 예를 들면 약간 좀 그나마 조금 잘 나온다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끼리 또 시너지가 안 납니다. 도토리 키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후보 한 명으로 단일화 된다고 해도 시너지가 안 나는 안 상황. 나오죠. 아. 네. 제가 왜 이걸 알려드리냐면 대선은 멀었다라는 논리보다는 이런 게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될 수밖에 없으면은 상당 부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대선은 네. 따라간다. 그리고 대선 멀지 않았어요. 네. 대선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일보예요. 이재명 39.5 나머지는 다 두 자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냥 압도적으로 누구나 다 다음 대통령 이재명이네 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국민의힘에서는 치명적인 하자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명태균이면 홍준표, 오세훈 네. 아니, 그런 걸 떠나서도 네. 홍준표가 갖고 있는 하자는 뭐냐면 그때 박근혜 탄핵 때 홍준표가 후보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준표에 대한 기대는요 일부 이직 청년들한테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대 없고요. 오세훈은 대표적인 기회주의자고 한동훈은 국민의힘 지지층 전체의 뭐랄까 지지 얻기는 좀 힘들고요. 오세훈은 진짜 그렇게 생태로 난리를 치시더니 오세훈은 대선 출마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안 할까? 아니 예. 저는 저기 있는 사람들 대선 출마 안 할 가능성 다 있다고. 홍준표는 사실은 뭐 탄핵 대선 패전 전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로 이제 내란 수계에 잡혀 들어가고 내란 수계 재판받는 모습 영상 나오기 시작하면요 사람들 관심은 다시 창원지검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엉덩이가 들썩들썩이던데 뭐 이사가네 뭐네 이런. 그런 것도 있고 홍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급을 키워놔야 검찰의 칼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생각할 거예요. 홍준표도 오랫동안 검사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이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얼마나 약한지 네. 알아요. 자, 다음에 경향신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보니까 이재명 대표 유상이 보이네. 숫자를 떠나가지고. 소위 말하는 나머지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토리 키재기지. 김문수도 지지율이 나오네요. 이거 황당한데. 이런 경우에는 저 상담원이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대선 주자 이름 한 명 꼽아봐라. 아는 이름 대라. 전체 한 7명 갖다 놓고 누구 지지할래가 아니라 네가 지지하는 사람 다 말해봐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잠깐만 저기는 그럼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길래 김문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 그럴 수 있잖아. 이번에 계엄할 때 국무회의 할 때 김문수는 불려들어가지고 못했다.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그런 인식이 있어서 또 표를 받았을 수도 예. 있죠. 그다음에 중앙일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신년 여론조사라고 그래서 열 몇 개 이상이 나왔거든요. 다 비슷비슷해요.
방식에 따라서 질문 순서에 따라서. 근데 이재명 대표는 압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일수록 더 조심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 가장 유력한 후보인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더 지랄발광하는 거죠. 그렇죠. 자, 재밌는 거는요. 영남일보가 대구 경북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1,6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저거요. TK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1등입니다. TK 사람들만 조사한 거예요. 저거는. 국민이 아니고. 1,600명. 그러니까 박준표 동상 세워가지고 그 난리를 쳐도 박준표. 아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약간 좀 비관 논 있잖아요. 그래 대선 되면은 뭐 TK는 뭐 이재명 안 찍을 거야 하지만 TK에서 25.7이면 이재명 대표가 얻을 수 있는 상당히 높은 표거든요. 저게. 네. 근데 TK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한 5%만 더 우리가 얻었다면 지난 대선 안 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TK는 나빠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저게 디폴트 값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혐오하거나 증오하거나 조롱하지 말자는 거지. 최대한 거기 계시는 분들이 비판적으로라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최대한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우리 고객님들이에요. 어차피 새날 보시는 분들이야 하늘이 무너져도 이재명 대표님 찍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표를 얻어올 게 있잖아요. 여기 우리는 디폴트 값이고 그 사람들한테 잘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 제 주변에 일찍들 밥 사주고 다닙니다. 밥갈이 하시는군요. 그럼 네. 밭은 여기에서 가는 거지 다 갈아진 데 가지고 왜 또 가나. 저번에 2번 2번 찍고 삶이 좀 나아졌냐. 계엄 때 잠은 잤냐 이러면서 이번엔 나 믿고 한번 찍어봐. 2번 찍고 삶이 고달파지는 그럼, 분들이 네. 많죠. 그렇죠. 겁나게 제 주변에는요 다글다글합니다. 아주 그냥. 제 주변에는 윤석열 찍었다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대선 때 저 아는 후배가 있는데 부모님이 이제 어머니가 집이 건물이 8채가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아 누나 나는 윤석열이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건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집 재산을 지켜줄 줄 알고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쁜 새끼라고 욕하더라고요. 집분이 모르죠. 예.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아까 푸나님께서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아무리 지금 이재명 대표님이 뭐 30% 40% 압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선두를 달려간다고 해도 정작 또 대선 구도로 딱 들어가게 되면 또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선은 어찌 보면 49대 51 정도라고 생각하고 되게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정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부터 밥갈이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이 이렇게 되게 일 열심히 잘하는 걸 끝까지 정말 나이브하지 않게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뭔가를 보여주는 시간이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아까 나오는 홍준표나 오세훈은 명태균 게이트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또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어서 초토화될 수 있다. 이거는 뭐 계엄하고 또 상관없이.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아니 저도 오히려 김건희 특검을 더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 윤상현이 저렇게 발광을 하는 걸 보면은 명태균 관련해서 여러 다치지 않겠어요? 과연 그냥 이건 저의 순수한 궁금증이에요. 순수한. 공천 때 김건희 손 안 탄 공천이 몇 개나 될까요? 우리 한번 상상을 한 나래를 한번 펼쳐보게요.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 상상의 나래의 추론을 이어가는 결과일 뿐인데 한동훈은 무사할까요? 그때 당시에 비대위원장이 누구였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어디까지나 상상이고 추론일 뿐이지만 정말로 김건희 사실 윤석열 잡혀 들어가면요 김건희 특검도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지금 고검에서 항고 사건 수사하고 있잖아요. 항고 사건에서 갑자기 재기 수사 명령 내릴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검찰이 원래 진짜 풀보다 빨리 눕는 게 검찰이야. 알고 보면. 그러니까 검찰이 최근에 완전 손절해버린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빼도 박도 못하게 내란범으로 아예 그냥 탁 지정을 했잖아요. 네. 자, 어쨌건 국민의힘은 지금 처절한 발악의 수준인데 저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기네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고 여당 지위를 2년 반 넘게 누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내란으로 쿠데타가 일어나서 저 상황이 되잖아요. 좀 더 정상적으로 말하면 대선 후보 내면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렇죠, 안 되죠. 예, 그게 양심 상식인 있으면 거예요. 양심 있으면 내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이재명만을 막아보겠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그 머리엄치한 자들인지 일과 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윤석열 탄핵 반대, 계엄은 뭐 내란이 아니다 같은 이야기를 또 펼치고 있는 게 국민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면은 저게 두고두고 아마 저 자들이 망해가는데 소재로 쓰일 거예요. 두고두고.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얘네들은 어떠냐면 김영삼 때 IMF 나라 쫄딱 말아 먹어놓고 김대중 노무현 때 이래버린 10년이라고 우기는 새끼들이에요. 그걸 또 받아주는 언론이 있는 게 대한민국 상황이거든요. 그래 나서 정권 바뀌어가지고 이제 내년 한 5월쯤이면 이재명 대표님 대통령 되시겠죠. 그때쯤 되면 아마 의료 문제 해결 못하는 무능한 이재명 이렇게 언론에 나올 거예요. 틀림없이. 아니 대통령 되시면 의료 문제 단번에 해결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래도 얘네들 어떻게든 또 트집을 잡을 거예요. 아무리 뭘 해결해도 거기에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국민의힘이 예전에 탄핵받았을 때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치다 전멸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똘똘 뭉쳐서 결사항전하자 배수해진을 친 거죠. 근데 지난번 뿔뿔이 흩어져서 산 사람들도 있어요. 산 사람들도 근데 지금 배수해진을 쳤기 때문에 정말 몰살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탄핵에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네들이 박근혜를 거기다 놔뒀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긴 건데 그걸 왜 탄핵 탓을 하며 지금도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를 이야기할 때는 자기네들이 윤석열을 뽑은 그거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본인의 사적 이익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오로지 이익단체잖아요. 국익에 대한 이익, 국민에 대한 그런 사랑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럼요. 이익만 된다 싶으면 20개씩 주면서 공천도 사적 받고. 이익, 사익이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은 이제 명을 다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자체 내에서 대통령을 자체 내에서 뽑기보다는 지난번에 우리 기억하십니까? 반기문도 옛날에 한번 후보로 막 그렇죠. 거론되지 그러니까 않았습니까? 결국 용병만 그래서 네. 용병 이번에도 윤석열도 진짜 윤석열이 뭐 국민의힘 뭐 색깔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빌려가지고 와서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고 박근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은요 수명을 다 마치 윤석열 수명 다한 것처럼 국민의힘도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수명을 다하는 과정에 사람이 죽을 때 내뱉는 외마디, 반말마 그 상태인 거죠. 근데 있잖아요. 이게 있어. 윤석열이 버티는 시간이 한 달쯤 돼버림으로써 저 사람들이 자기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기엔 비논리지만 무논리지만 비문이지만 여기 자기들 스스로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기 그래서 이게 더 길어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현실을 직시해서 윤석열이 버티면 우리가 다시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경찰 용어로 윤석열을 빨리 따야 돼요. 그렇죠. 이따 가둬야 돼. 희망 회로라기보다는 거의 망상에 가까운 거죠, 사실. 거의 망상. 저는 오늘 뭐 저녁에 체포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전 정말 개인적인 바람은 꼭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전 2024년 1월 2일 날 이재명 대표님이 테러 당했을 때 그 일을 기점으로 우리 국민들 너무 2024년 힘든 시간 보냈잖아요. 저는 완전히 그때 완전 멘붕이었었거든요. 그 뭐 아주 일단 작은 복수의 시작을 오늘 윤석열이 체포되면서 그 복수의 서막을 한번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 더 멋있는 말이 응징이더만 응징. 참. 야 거기다가 이제 뭐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관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다 사실은 윤석열 체포가 늦어짐으로써 생기는 부작용 같은 건데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저번에 내가 페루 이야기 했잖아요. 페루 현직 대통령이 이런 친위 쿠데타 일으켰거든요. 당일날 체포됐습니다. 네, 오지모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라고 보기 어려운 나라들도 그 헌법 질서를 지키는 것에는 굉장히 엄중합니다. 엄중해야죠. 그러니까 얘네들 논리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내란 일으킨 법이 어딨냐 있잖아. 엄중이라는 단어 주의해서 쓰고 되게 싫어해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새 좀 돌아다니던데. 자 어쨌건 민주당이 지금 이 누구더라?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 하나 할게요. 민주당이 21대였다 그러면 이 상황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끔찍합니다.
뭐 중도가 싫어합니다. 입에 달고 살았을 거예요. 아니, 저는 꼭 그렇게까지 보진 않아요. 또 막상 그렇게 또 봅니다. 막상 또 이런 논리 있잖아. 내란인 건 맞지만 뭐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탄핵은 못해 이런. 그다음 패 죽여. 아이고 그 검사 탄핵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되옵니다. 내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미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가 작동을 하지 않았느냐. 미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심지어 막 법조인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 깜짝깜짝 놀랐는데 내란은요. 국회라든지 이런 헌법기관을 무력화할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적만 있으면 되는 거야. 국회를 무력화할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이건 내란 기수예요. 그렇죠. 미수가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목적 자체는 갖고 있었잖아. 그래서 총을 쓰려고 했다, 뭐 송곳을 들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지 그냥 자극적인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일부 막 그 법조인들 막 나와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란에 성공하지 못했다. 미수에 그쳤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기수예요, 기수. 내란에 성공을 한 거예요. 다만 조기에 진압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은 한 거 그렇죠. 성공이 아니라. 그렇죠. 예. 아니. 내란 그렇죠. 성공은 아니지. 정권은 못 잡아. 내란을 그렇지. 저질렀다. 내란을 저질렀다. 저질렀지. 그거는 기수야, 미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저쪽 논리가 그런 거잖아요. 내란은 했지만 성공 못했으니까 내란이냐 같은 이게 비문이라는 거예요. 내란은 내란인 거죠. 그러니까 쿠데타 성공해도 처벌 못하고 실패해도 처벌 못하고. 야, 윤석열의 그 잔대가리 속에 들어있는 영구직권 업무 아니겠습니까? 사건 거론자를 조사표서. 그냥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혈세를 줬다고 생각하니까 자, 너무 알겠습니다. 그냥 약이 오릅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이 좋은 거는 박선호 의원 같은 신인을 발굴했다는 거. 그분과 함께 인터뷰할게요. 전문가잖아요. 두 분 고생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의자 똑바로 해주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